참 복잡한 역사를 가진 두 나라죠. 한국과 일본.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예술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이 예술의 정말 놀라운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 교류는 영원히 오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통로라는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자, 오늘날의 문화 교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두 나라가 함께 나눴던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1607년이었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전쟁이 끝난 뒤였죠. 조선이 일본에 첫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12번이나 되는 대규모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관 몇 명 보낸 게 아니고요. 평화를 위한 정말 거대한 여정이었던 셈이죠. 이 거대한 여정을 이끌었던 핵심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신교린, 이걸 풀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사귄다는 뜻인데요. 한경구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그 핵심은 바로 진실된 교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믿으면서 평화를 지켜나가자는 거였죠. 그렇다면 그 성신교린의 정신이 오늘날에는 과연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점점 쇠퇴하던 도시들을 되살리고 있는 예술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세토네해에 있는 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구는 점점 줄고 늙어가고 여기저기 산업 폐기물은 쌓이고 경제는 쇠퇴하고 말 그대로 잊혀진 상처로 가득한 곳이었죠. 바로 그때 몇몇 선구자들이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예술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기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쌓여있던 고립된 섬들이 섬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의 성지가 됐죠. 이건 말 그대로 죽어가던 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요코하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노다 쿠니히루 교수의 설명처럼 쇠퇴하던 도시의 상징이었던 낡은 항구창고나 은행 같은 건물들이요, 뱅크아트 1929처럼 아주 활기찬 예술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났어요. 도시 전체에 창의적인 부흥의 불씨를 제대로 씹힌 거죠. 이건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안양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낡은 사립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미술과 건축을 도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술이 더 이상 딱딱한 미술관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장소만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한다는 점이죠. 이런 노력들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 하면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부선문화재단에서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 양국 국민의 정말 압도적인 다수가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공감대, 이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잖아요? 이게 수백 년 전 조선통신사 기록에 나오는 묘사랑 정말 놀랍도록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일본인을 보고 참 예의 바르고 꼼꼼하다 하고, 일본인은 한국인을 보면서 와, 정말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치 사람을 보는 눈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설문조사 결과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호환, 최정화, 이불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일본 전역의 예술제에서 활약하면서 스스로가 문화적인 다리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현대판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뱅크아트 1929 같은 예술단체는요, 아예 현대판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을 내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직접 부산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예술을 통해 새로운 교류의 길을 활짝 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의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됐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이 그 평화의 여정으로 오사카의 마지막으로 돛을 올린 지
벌써 261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61년이 지난 바로 지금 그 역사는 더 이상 낡은 기록 속에만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긴 연구 끝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마침내 조선통신사선을 완벽하게 복원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박물관에 있는 모형이 아닙니다. 길이가 34m에 무게는 149톤, 6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예요. 모든 걸 전통 방식과 역사 기록에 따라서 정말 완벽하게 재현해냈죠. 그리고 이 배는 이미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8,0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하면서 수백 년 전 그 뱃길을 따라서 스시마와 시모노세키 항구에 닻을 내렸어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그 평화의 항로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한 척의 목선이 200년의 평화를 만들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예술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